최근 나온 리플사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식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사의 CEO를 포함한 변호인단 측은 법원에 서한을 보내 주장하기를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비트너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서포츠 건에서 판사가 비트너 편을 들어주면서 만약에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경고를 줄 때는 사회의 그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리플사의 공정한 고지 방어 주장에 강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토대로 SEC의 주장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제대로 경고를 하지 않고 권력만 남용하는, 집행만 하려고 하는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리플사의 강력한 방어 전략인 공정한 고지 전략, 대법원에서 이에 활용될 수 있는 판례가 나왔다라면서 긍정적인 소식으로서 사람들은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리플사 같은 경우 빵형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올해 초에 1월달, 3월달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초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6개월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올해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 소송이 더욱더 늘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지금 몇 년째 기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소송은 과연 언제까지 늘어지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불안한 점은 얼마 전에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이자 법률 자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가 갑자기 대법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SEC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했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 많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최근에 추가 트윗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리플사가 SEC와의 약식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를 할 것, 지금 패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튼 변호사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항소를 진행할 것이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옮기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동안에 리플사는 기존 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그대로 제공할 수 있으며 XRP 판매도 지속할 수 있다. 또 XRP 보유자, XRP 레저 개발자들 및 사용자들은 리플의 패소와는 별개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패소했을 때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빵형 및 변호사들의 발언, 이거 약간 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기도 한데요. 부디 이는 그냥 기우이기를 바라고, 부디 판사가 최근 있었던 이 판례라든지 대법원에서의 판사의 발언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리플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결이 꼭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항소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리플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질질 늘어지면은 안 좋을 수밖에는 없겠죠. 최근에 미국 정부 기관들의 강력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압박, 리플사가 그나마 빨리 좀 승소를 해주면은 SEC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암호화폐 업계가 숨을 좀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빵형은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최근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에서 암호화폐 회사들이 대거 탈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혁신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받아들이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죠. 원래 빵형 같은 경우도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을 뜨겠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그냥 항소하지 말고 미국 떴으면 좋겠습니다. 진작에 떠났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리플사와 함께 다른 모든 암호화폐 회사들이 미국을 떠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현실은 쉽지 않죠.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암호화폐 업계를 이렇게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남아있어봤자 무슨 좋은 꼴을 보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리플사가 최근에 전 세계 45개국의 분석가들과 CEO 등과 같은 950명 이상의 FPC 가입자들에게 보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결제 회사들의 97%가 암호화폐의 힘 그리고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설문에 응답한 97%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3년 내 더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으며, 조사 대상 결제 임원의 50% 이상은 대부분의 가맹점이 1년에서 3년 내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암호화폐 채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렇게 암호화폐에 편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빠르게 기술이 채택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규제의 명확성과 제한적인 수용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규제 때문에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째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지 않고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의 잠재력과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이 아닌가. 그렇다 할지라도 혁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SEC와의 소송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도움되셨다면 채널의 생존을 위해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다른 영상에서라도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